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호석입니다. 오늘이 2월 19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어제 우리 증시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상당히 불안하게 크게 밀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미국 증시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죠.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에 나올 만도 할 텐데요. 장중에는 오히려 약세로 전락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반등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반등하지는 못하는,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실망스럽다는 건데요. 자,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부담을 좀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를 매일매일 수급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걸 통해서 상황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수는 약간 실망스러워도 종목을 봤을 때는 특기할 만한 종목들이 있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페스 같은 종목은 오늘 거의 10%나, 이 정도면 급등이죠. 네페스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유진테크도 오른쪽에 나가는 상태가 그 차트죠.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삼성 5인방 및 SAP 반도체, 테스나 같은 종목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네페스, 또 카카오, 유진테크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3개월에 100만 원인데요.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닐 겁니다. 특히 종목에 고민이 많으신 분, 또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가입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상담도 해드립니다. 현재 안내 박스의 하단 부분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 이쪽으로 성명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 말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작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1,500억,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네요. 하지만 어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이 시각에 1,500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 한 2천억 약간 넘는 그런 정도의 매도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순매수하고 있죠. 물론 일관성은 없습니다. 추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요. 선물 쪽은 어제 매도했던 곳의 절반 정도가 다시 판매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그런 정도로까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기관들도 약간 소극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급호전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수급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그런 정도.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수급과 관련돼서요. 현재 좌하단의 박스에 3번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수급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금년 들어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누적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외국인들은 3,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어쨌든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순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기관입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7조 원이나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 물량의 대부분을 일반 개인들이 받았어요. 6조 2천억 가깝게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악재가 있었죠. 사실은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의 기환, 컴백하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 기대했던 건데, 어, 변수가 있었죠. 복병이 있었습니다. 이란 사태가 있었고요. 1월 달에. 2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춤했고, 외국인들 대신에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호했던 삼성전자류의 IT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수순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 사태 언젠가는 수습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이후에는 여태까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그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랬을 때 또다시 IT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종합지수는 보다 탄력적이어서 아마도 그때 2200 정도가 아니라 2300, 2400 상반기까지 연결되면서 250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어서 그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봐야 될 종목은 이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한국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의 12년간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초장기, 역사적인 최장기간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 랠리의 주역은 단연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이른바 마가, MAGA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 종목인데요. 그들 종목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었죠. 1단계는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그들의 습관을 장악해서 거대한 망을 구축하는 단계,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잠재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카카오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게 이제 1단계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지금 2단계로 넘어가는 수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파란 글씨로 O2O라고 적어놨어요. 온라인 to 오프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온라인 세계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오프라인과 접목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단계를 현재 세계적인 기업들도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이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 속해 있는 유튜브도 잠재력만 보여주다가 수익을 낸단 말이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어떤 가능성만 보여줬다가 최근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2단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면서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단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점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국민 메신저로서 절대적인 난공불락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추고 있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광고, 게임, 또 상거래, 커머스 쪽이죠. 커머스 쪽, 이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핀테크, 인터넷과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같이 합쳐지는 개념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뱅크고요. 또 증권도 연결이 되고요. 결제, 송금, 심지어 대출까지 가능할 겁니다. 대출까지 시장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보험까지 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그 외에 각종 콘텐츠에다가 캐릭터에다가 AI, 인공지능과 연결되죠. 모빌리티와 연결되죠. 블록체인 또 그만한 또 다른 다양하고 많은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만나서 할 수 있는 수익원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성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서 톡보드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광고 쪽입니다. 광고 수입원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작년에 이미 매출 3조를 넘어섰고요.
작년에는 매출 신장이 돋보였지만 금년에는 수익, 수익성 신장이 돋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알짜배기 수익이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4차 산업혁명의 한국형 대표주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현재 카카오톡은 시장 증권가에서 예측은 20만 원, 25만 원 정도 금년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그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만 원 정도는 너끈히 각오도 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2년 후, 3년 후 초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보지는 말고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안쪽으로만 카카오를 보자.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즉 금년 한 해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쁘지 않다 하는 건데요.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4%나. 위치도 상당히 높죠. 카카오톡. 차트를 안 켜놓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차트가 카카오톡 차트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썩, 현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를 한다면 18만원 이하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길게 보고 매매하는 경우는 크게 부담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서도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길게 볼 거냐, 짧게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거냐를 놓고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만 감안하시고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넷뺐습니다. 어마어마한 탄력적인 그런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인데요. 이 종목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현재 지금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해지면 질수록 삼성전자가 그쪽 심혈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넷핏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나간 그런 업체입니다. 그 중에 범핑이라고 돼 있어요. 범핑과 관련돼서 가장 기술력이 앞선 업체입니다. 범핑이라는 것은 현재 반도체 기판과 칩을 연결시킬 때 그전엔 동선, 의선이나 금선을 통해서 연결시켰던 건데 최근에는 돌기, 톡 튀어나온 것을 돌기라고 하죠. 그 돌기를 통해서 그 연결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범핑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범핑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WLP, PLP, 첨단 패키징 기술 정도로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입출력 단자를 바깥으로 빼내는 기술, 그 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력이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팬아웃, WLP, 팬아웃, PLP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고,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특히 FO, WLP 기술 때문에 3년 전, 4년 전에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이 기술 때문에 밀려버렸단 말이죠. AP를 F에 납품하는 것이 중단이 됐죠.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 바로 패키징 기술이고, 그중에 팬아웃, WLP 기술이나 팬아웃, PLP 기술이라는 건데,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거의 독보적인 업체가 바로 넷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주를 많이 받아서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 600억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한 200억 남짓 뭐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던 업체인데 작년 한 해 600억 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600억 정도 추정이 돼요.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3배 정도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금년에는 거의 600억 정도가 아니라 700억, 800억, 900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복병을 만났죠. 작년 하반기 때. 한 10월 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553억의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부실 해외 기업 데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키징 업체인데 좀 부실하다고 해요. 필리핀 법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375억 원에. 부실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 시설 투자를 했긴 했지만 좀 불확실하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의 6개월 동안 횡보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현재 이미 악재로 반영된 것 같고요. 또 모멘텀이 아주 강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F4WLP 양산, 지금 현재 SAP 반도체도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산 단계까지 못 갔고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양산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본격화된다는 거죠. 특히 F4WLP 기술은 비메모리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F4WLP 기술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공동 개발을 했다가 그 개발권을 갖고 있었던 삼성전기가 삼성전자한테 이 기술을 팔아넘겼죠. 사실상 삼성전기가 뺏어온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완성이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삼성전자의 관계가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이면서 또 한편은 협력 관계예요. 특히 삼성전자의 그 앞에 자막에 PMIC가 되어 있죠. 전력 관리용 반도체 칩을 뜻합니다. 드라이버 IC는 드라이빙 할 때 쓰는 그런 IC고요. 칩이고요. 이런 쪽에 삼성전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관계는 이런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까지는 협력 관계이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나 또 해외 기업의 M&A와 관련된 그런 악재는 있었지만 그 부분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거나 또는 그 악재를 극복할 만큼 현재 그 이쪽에 그 실력이 배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신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악재를 디딜 만큼 현재 그 기술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악재는 큰 악재가 아니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도로 올라간다. 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목표가는 2020년 금년 예상 실적 기준 주당 순이익은 적어도 1,800원 내지 2,0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보수적으로 1,800원 정도라고 했을 때 20배를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20배도 그렇게 높게 적용시킨 건 아니죠. 그랬을 때 36,000원 정도 기본적인 목표 가격에 나옵니다. 지금 3만원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도 매수가 되는데요.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현재 이 종목은 SFA 반도체와 더불어서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SFA 반도체가 최근에 추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패키징과 관련돼서는 뭐 하나 마이크론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이 두 종목 SAP 반도체와 넷플릭스가 양대산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은 넷플릭스가 더 낫고요. 그리고 저변을 봤을 때는 SAP 반도체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SAP 반도체가 더 많이 올라왔죠. 더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한장 오랫동안 줬다가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엇갈리기는데요. 토로 본다면 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보면 삼성전자와의 결연성을 보면 SAP 반도체가 조금 더 가깝죠. 간접적인 지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넷플릭스는 협력 관계이면서 동시에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PLP와 관련돼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은 넷플릭스가 조금 단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키가 맞춰지면 SAP 반도체도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엇갈려서 가든지 아니 동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SAP 반도체 갖고 계신 분은 굳이 넷플릭스까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은 같고요. 다만 내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매수한다면 넷플릭스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양쪽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일단 뭐 SAP 반도체는 넷플릭스는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진테크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유진테크도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종 장비 중 증착 장비 중에 하나인 지금 LP, 노프레셔 CBD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AL 원자층 증착 장비입니다. 주로 D램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공급하지만 SK 하이닉스와 좀 관련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사업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적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전체를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240억 원 정도로서 원래 300억 넘던 업체였었던 건데
많이 급감했죠. 40%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SK하이닉스도 디램과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안 했죠. 특히 작년 한 해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투자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랬던 것을 금년 거쳐 특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시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년은 아마 여전히 그저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실적이 급호전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주목할 것은 급호전되는 그 정도가 상당히 커요. 매출도 거의 2배 수준에 가까워 3,500억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은 뭐 간신히 200 넘는 수준인데 갑자기 600억 거의 3배, 2배 반 정도 되는 거죠. 6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은 이제 예년부터 그동안 쉬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디램과 관련돼서 아주 본격적인 투자를 재개한다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뉴진테크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1년 앞에 주가가 먼저 반영되는 그런 수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좋아요, 이 업체는. 그런데 이 업체를 한 이 업체에 중점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대 장비 업체가 있죠. 테스도 있고요. 또 원익 IPS도 있죠. 그 중에서도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눌린 것 바닥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CBD 등의 반도체 증착 장비 외에 식각 장비도 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업체의 지금 뭡니까? 영업이익률이 한때 20% 달했던 업체입니다. 그랬던 업체가 작년 한 해, 재작년까지 포함해서요, 5%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방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급감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투자 환경이 좋아져서 영업 환경이 정상화되면 또다시 그전처럼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진테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테스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이 또 부각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이 종목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진테크가 부담된다면 한켠 돌려서 테스 쪽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삼성 무인방과 관련 삼성전자는 뭐 튼실합니다.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탄탄하죠. 약간 쉬어야 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정도의 수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요. 여기 차트상 21선에 닿으면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50만 원 근처 사야 된다는 그런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 이 말씀으로 어,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S&P 반도체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타, 이게 하나 빠졌네요. 예,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쪽 들어가는데, 네페스나 또는 S&P만 둘 중에 하나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종목인 테스나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팅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실적이 아주 좋죠. 영업이익률이 25%나 됩니다.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테스팅 업체를 한 종목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면 테스나가 좋고 그리고 패키징과 관련된 한 종목이면 SCP 반도체나 네페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 정도의 교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접목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체험 VIP 서비스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서비스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사실상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유튜브를 통하면 현재 일방적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체험 서비스 서로 현재 뭐 문자를 통해서이든지 전화를 통해서이든지 간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전술까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주 세세한 전략까지 제시가 되고요. 해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시다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체험을 좀 해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금 후에 010-2420-0553 입금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상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